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4월 5일 일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특히나 자, 오늘이 참 많이 걱정이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주말 동안에 이런 중동 쪽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한 걸 유예시켰어요. 언제요? 4월 6일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딱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결국 중동 쪽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4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런 잠정 실적을 40조에서 한 50조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40조에서 50조라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진짜 전 세계 어느 글로벌 빅테크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런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잠정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쩌면 또 올라가 줄 수도 있지 않나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이해상충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실적 발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다만 한 가지 또 걸리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 날 미국 쪽에서 이란에게 최종 협상 기간은 4월 6일까지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협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격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 시설에도 타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유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지금보다도 더 크게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변곡점에 와 있는 순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 3월 달에도 많이들 힘들어 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제가 결국 길게 봤을 때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삼성전자 장기적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특히나 다가오는 잠정 실적에서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면서 왜 삼성전자는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들과, 그리고 특히나 들려왔던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 그중에서도 또 D램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당장 실적에 연관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악순환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도 한번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중동 쪽의 최신 상황과 다가오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만큼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 선배님들께서 마음 편하게 진짜 삼성전자를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이거 하루 이틀, 1, 2주, 한두 달 보고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결국엔 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가감없이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용 배워가시고요.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종전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종전이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할인율 가장 큰 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 빨리 중동 쪽의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시간을 차일피일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실적에 따른 상승 랠리를 즐기고 싶다,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종전이라고 같이 염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왜 눌러야 되는지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도 다른 분들께서 혹여나 이런 안 좋은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을 보고 나서 삼성전자를 투매하시지 않도록 유튜브 정책상 추천 영상으로 만들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선배님들 참여율이 너무나 낮아서 솔직히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금손이 이렇게까지 부탁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선배님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좀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만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다뤄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아마 이 D램 가격이 내려가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와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근데 요거 제목이랑 내용만 얼핏 보면은 잘 모르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아마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일단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 4월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D램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 랠리가 멈췄다. 그리고 어쩌면 이 메모리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멈춘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D램의 가격 그중에서 이게 13달러였던 게 어떻게 됐어요? 매일같이 사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던 상승폭이 둔화되고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이런 주된 매출이었던 요거죠. D램, 이게 가격이 안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지면 이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도 내려가고,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기사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3월 PC용 D램의 가격이 DDR4 8GB짜리 가격이 지난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마 내용을 잘 모르는 선배님들이 보시면 당연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PC용 D램의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냐?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은 어디서 나오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메모리의 비중이 거의 영업이익은 80%가 메모리에서 나온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아마 맞아요. 근데 이 메모리가 크게 봤을 때 메모리인 거고, 메모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방금 보셨던 개인용 D램이 있겠죠. 그리고 기업에게 납품하는 낸드도 있을 거고요. 기업에게 납품하는 D램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또, 자, 맞아요, HBM도 있죠. 굉장히 유명한 HBM 3, 4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실 주된 매출처는 기업입니다. 개인은 B2C라고 하고 기업은 B2B라고 하죠. 요거를 정확한 수치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의 총 매출에서요,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 쳐봐야 5%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기업에게 납품하는 메모리의 가격이다. 기업에게 납품하는 이 메모리의 비중이 거의 80%에서 90%나 됩니다. 물론 이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안 좋은 내용이 들리고 겁이 나는 게 맞아요. 다만 이건 뭐다? 극히 일부분이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그것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폭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자, 삼성전자의 2분기 D램 가격이 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왜 올라가요? 맞아요. 지금 이 AI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클이죠. 인프라 확대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확대는 뭐죠? 맞습니다.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D램이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해요. 쇼티지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2분기에 납품하는 기업용 D램의 가격을 또 인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서 내용을 또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나오죠. 2분기 D램 가격을 1분기와 견줘봤을 때 30% 올려서 공급한다. 대상 누구? 주요 고객사와 가격 협상 마쳤다라고 하죠. 근데 이 30%에 뭐가 들어가 있냐? 방금 말씀드렸던 고대역폭 메모리, 요건 HBM이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서버랑 PC, 모바일 이런 범용 D램도 다 포함했을 때 무슨 말이죠? 자, 서버, PC, 모바일 다 들어가 있죠? 서버는 여기까지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개인분들이 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요, 이거. 자, 이것까지 개인분들한테 들어가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2분기엔 30% 높여서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출이 D램 쪽 매출이 30%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이 D램 가격 내려간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이런 기사들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적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지금 40조에서 50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30% 더 올라가서 D램 부분만요, 2분기에 실적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삼성전자는 왜 길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겁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 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재무제표를 특히나 자주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ROE 이런 거 한 번씩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딥하게 설명드리면 지루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고 빠르게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죠? 해당 기업의 1년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나 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이런 회계 용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이익 대비해서 몇 배로 평가가 되어 있는지 주가가 이걸 보면 낮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몇 배라고 나와요? 거의 뭐 10배 정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1년치 이익을 기준으로 10년치의 값을 주가에 매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쟁사들을 봐야겠죠? 애플은 어때요? 25년, 마이크로소프트 28년,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23년, 엔비디아, 자 얘가 35년, 메타도 22년.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20이 넘는데 삼성전자는 그 절반도 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PBR은 뭐죠? 요것도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간단합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 돼 있냐라는 거고, 요거 한 번씩들 들어보셨죠? 저 PER주, 저 PBR주 이런 게 좋다라고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PBR도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회사가 가진 순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경쟁사들이랑 비교해 볼까요? 자, 애플은 9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8배, 구글,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다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삼성전자 여전히 굉장히 낮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진짜 입 아프도록 이 황금손이 말씀드리는 거고, 세계 증권사들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수치가 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26년도 말까지 보는 걸 예상한 겁니다. 올해 끝까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26년 예상 ROE. PER, PBR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셨을 텐데 ROE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회사가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주가 넣어놓은 돈이 100억입니다. 근데 이걸로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ROE는 10%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뜻은 주주 돈으로 100억 가지고 10억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자는 높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높으면. 근데 어때요? 그냥 딱 엔비디아만 봐도 얘보다도 훨씬 높다. 엔비디아가 10%도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게 되는 4월 달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가 진짜 예상대로 40조에서 50조를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높게 나온다.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26년 내내 영업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 다 제끼고 전 세계 1등 기업, 어떤 부분에서 영업이익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거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나 메리트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좋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 D램 가격도 올라가죠. 얘네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좋을 것이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적자폭 축소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좋은 내용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셔서 투매하시지 않도록 삼성전자의 가치,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 이제는 흔들리지 마셔라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라고 꼭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요? 종전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현 구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자, 요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에 나는 주주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때는 잠정 실적 발표 내용 나오고 나서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황금손이랑 같이 이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꾸준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현금을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는 이 저가 매수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저가 매수의 자리 어디서 잡으면 되냐, 요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관망이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며칠 동안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거를 체크하고 저가 매수의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 때문이죠. 요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나온 건데 48시간 남았다, 이란에게 지옥문을 열어버린다라는 식의 또 협박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 에너지 시설 타격 유예 기간이 언제냐면 4월 6일 저녁 오후 8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미국 시간 기준이고 사실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당장 오전 4월 7일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짜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게 내일 오전까지는 이란과 미국의 이런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오전부터 넥스트레드 장이 열리는 8시부터 변동폭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낼 거거든요. 언제까지요? 자, 타격이 일어나거나 혹은 종전이 협의가 된다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부터 외국인들은 관망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협상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게 뭐냐. 자, 이스라엘도 이런 언급을 합니다. 48시간 내에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준비 완료됐다.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요거를 좀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진짜 내가 누가 미워요. 진짜 미워서 누구를 때리고 싶은데 이 사람을 때리려면 너 때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때리나요? 진짜 화가 나면 말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리죠. 먼저 때리고 방어할 이런 틈도 주지 않고 공격을 하죠. 이게 전쟁에서도 그대로 해보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란 쪽에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서 전쟁을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 거면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이런 블러핑을 안 하겠죠. 블러핑 없이 진짜 먼저 때릴 거고요. 지상군 투입을 이미 주말간 했을 거고. 왜 그래요? 장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지상군 넣고 에너지시설 타격 주고 석기시대 만들어버리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해결을 할 거 있으면 금토일 3일이 가장 적기였다라고 보는데 미국 측에 지금 뭐 어떠한 공격이 시작됐다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런 미국 쪽도 그렇고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이 협상을 이들이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들과 이란과의 협상이 오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 길게 봤을 때 결국 전쟁은 끝난다. 종전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더 주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현금 비중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 비중을 좀 크게 실으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크게 봤을 때 종전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강력하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너무나 좋은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길게 봐도 저 PER, 저 PBR 이런 ROE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메모리 가격 이상 없고요. 길게 봐야 되는 종목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라는 거고요. 다만 현 구간에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부터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는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아서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담는 전략 그리고 올라갈 때는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 요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혹여나 현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대응이라든지 추가 매수 꼭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630-2563번으로요 3 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 황금소리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실시간 대응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한 번만 보내셔도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삼성전자로 이 수익을 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어떠한 비용을 요청드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채널 아시다시피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공부를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부탁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종전 요거를 눌러주시고 참여를 해주셨다라고 하시면 010-9630-2563번으로요 3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내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냐면 예시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여기 화면 왼쪽을 잠깐 집중해 주시면 핸드폰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분들께 넣어드리고 있는 단체 문자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만약 이 매도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이런 식으로 25년 11월 3일 날 삼성전자 우리 주식 타점을 넣어서 구독자 한정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면서 매도가 11만 원의 안내를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도 넣어드립니다.
자, 매도했으면 매수 타점 다시 잡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삼성전자 내용과 함께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혹여나 현 구간처럼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내용과 함께 넣어드리고 비중까지도 말씀드리니까요. 혹여나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 드시면 화면 상단에 있는 010-9630-2563번으로요 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장을 또 한번 돌이켜보면 요즘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있어요. 딱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섹터 통틀어서 광통신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평균적으로 8%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얘네가 협력할 만한 이런 광통신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요, AI, 인프라, 이 데이터 센터 확장, 얘네가 견조하면 광통신도 여기에 포함돼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당분간 이 테마주들 중에서도 광통신, 예를 들면 대한광통신, 광전자 이런 애들도 보이고, 그리고 특히나 머큐리, RF 머티리얼즈, 자 이런 애들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 반도체, 이 AI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얘네가 가능한 광통신도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얘도 반도체 사이클에 좀 들어와 있는 이 사이클 포함 벡터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 아직 안 간 애들, 하단부에 있는 애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어서 요거 종목 하나 선물로 드려 볼 건데요. 집중해 주세요. 일단 대한광통신, 얘도 사실 25년도에 보면 400원 하던 게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자리에서 한 400% 정도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차트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근데 진짜 세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것처럼? 맞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광통신처럼 세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얘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어떻죠? 맞습니다.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바닥에 기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요?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거리랑 터진 거 보이세요? 이 세력들이요, 다른 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감추지 못하는 건 바로 거래량이다 라는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건 차트에 딱 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매집을 했던 흔적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단연간의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토대로 안정적인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자, 항상 이 구간을 뚫지 못해요. 여기를 뚫지 못해요. 계속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주가가 우하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왔던 개인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기만 하면 웬만하면 여기서 다 던져요. 그리고 나서 사실 실제로 거래량이 나온 게 없죠.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은 한 번씩은 보여도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던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죠? 이런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좋으니까 얘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협력할 만한 기업을 찾는다, 요런 기사들이 나오고 시작하니까 어떻죠? 자, 통신 기업들 올라갈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절대로 뚫리지 않았던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냅니다. 근데 뚫어날 때 보시게 되면 어때요? 맞습니다. 이 거래량이 앞전에 터져줬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합니다. 택도 없이 모자라요. 그 말인즉슨 진짜 아무도 모르게 주가를 올리고 있다, 개인분들이 들어올 틈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뚫고 나서 어때요? 추세가 굉장히 좋지만 시세가 아직 제대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광통신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통신 섹터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또 때마침 52주 신고가도 갱신이 된 거예요. 근데 차트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이면 어떻죠? 중요한 건 그동안에 트라이가 들어갔었지만 뚫지 못하던 걸 금요일날 딱 뚫어내고 종가 마감을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제 앞으로 빠르면 화요일에도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화요일에도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 구간 항상 찌르고 빠졌던 데를 종가 마감을 딱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쭉쭉 올라가 줄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리고 사실 이 윗구간으로 온 사실상 이 매물대
매물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슈팅을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시작의 위치에 있다, 시작점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바닥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매집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냈지만 어때요? 자, 어떠한 이 거래량이든지 거래대금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돈도 아직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처럼 갈 수 있어요? 금요일에 진짜 상승률이 좋았던, 맞죠? 대한광통신 얘처럼 많이 올라가 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시죠? 이 세력들은요,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았던 그들이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려면 속칭 광기의 구간이라는 이런 구간을 출현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광기의 구간이 언제부터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여기 연봉으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 파란 줄 그어놨죠? 여기가 바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 물론 여기 파란색 줄이 이 종목의 실질적인 저항으로서 위치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 자체가 거의 20년보다도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인 이런 기술적인 매물대, 이런 저항선이다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위치다라고 보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내는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그 이후에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자리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분들로 하여금 매수세를 붙여주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매집했던 이 구간에서 들어온 이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력주라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잘만 이용하면 적어도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추세 자체가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 말고 어떤 거요? 대한광통신. 자, 갱신했죠? 갱신하니까 어때요? 연봉상에 딱 뚫어냈고 금요일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기 구간을 출현시키면서 앞으로는 개인분들의 매수세를 붙이면서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65,000원입니다. 근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금요일 종가가 한 28,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00%가 조금 넘죠? 100% 초반대, 거의 150% 가까운데 그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올해 1월에 많이 갔던 이 세력주, 어떤 거 생각나세요? 맞아요. 휴림 로봇을 바로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넘봉으로 볼게요. 얘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해내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26,6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털어 넘기려고 이런 광기 구간을 만들어냈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뚫었죠? 12,500원. 여기 뚫고 얼마까지 갔다? 2배나 갔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황금손이 말씀드린 광통신 관련 종목, 지금 주가 자체가 금요일 기준 얼마예요? 3만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 역사적 신고가 65,000원 구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120~130%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휴림 로봇처럼 2배 더 간다라고 했을 때 금요일 종가 기준 최종 몇 배까지 기대되죠? 400%에서 500% 사이입니다. 심지어 특히나 좋은 게 뭐냐면 위치상으로 얘는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광통신 기업들, 대한광통신, RFHIC, 그리고 머큐리, 자, 이런 애들이 솔리드, 얘네들이 먼저 간 다음에 출발하고 나중에 조정받는 구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빠질 때 이 섹터 자체에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안 간 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안 간 애들. 그랬을 때 주목받고 올라갈 만한 종목, 딱 얘다. 이 종목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세력주의 특징을 너무나 또 면밀히 가지고 있는 만큼,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조금씩 모아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슈팅이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위치를 잡아놓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광통신 기업들 지금 섹터 자체가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광통신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빠르면 단기 추세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서부터도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만큼 전쟁 중에서도 올라가는 바로 이 광통신 관련 종목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 간단하게 숫자 7입니다. 7이라고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진짜 어렵게 찾아온 이 광통신 관련 안 간 종목, 그리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면 진짜 좋은 게 뭐냐, 월요일 오전과 화요일까지도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는, 전쟁 중에서도 가는 이런 거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여나 삼성전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3 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요거 2개가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숫자 7과 3전을 같이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딱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종전을 남겨주세요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황금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반드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 내일도 꼭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